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정년 퇴직하는 분들 보면 아직 퇴직하기엔 너무 젊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보면 신규 구직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유일하게 60세 이상의 구직자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내 이루리의 정현강 대표는 시니어들이 젊은이들보다 체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정현강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내일우리의 정현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사 이름이 내이루리입니다. 이게 내일 우리 같기도 하고 내이루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제가 갸웃했어요. 네. 어떤 뜻이죠? 네, 저희 회사에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내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하나와 그렇죠. 네, 예.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겠다라는 좀 다짐을 담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은 회사 예. 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둘 다 맞췄네요. 네, 내일 우리 같기도 하고 네. 내이루리 같기도 하고. 어우, 장명을 참 센스 있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좀 젊다고 하기에도 좀 앳돼 보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칭찬으로 감사합니다. 네, 졸업하시고 네. 대학 졸업하시고 처음 창업한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내이루리의 대표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게 또 온고잉이라고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제가 온고잉은 또 뭡니까? 이제 온고잉은 시니어 분들이 정기 배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온과 고잉을 합쳐가지고요. 아, 옹 하면은 그 늙은이 옹자 맞습니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네. 영어에 고잉, 고잉. 가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어르신들이 간다. 맞습니다. 확실히 MZ세대가 맞습니다. 이름 만드는 것부터가 좀 저희 세대랑은 이게 감이 달라가지고요. 네. 예.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어르신들을 이제 배송을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시작을 하게 됐던 배경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과 조금은 좀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비영리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에 히말라야 안내인들이라는 셰르파들이 있는데 네. 그 셰르파를 고등학생들도 막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고산지대를 올라가는 등반객들을 위해서 같이 동행해서 안내를 해주는 건데 근데 그들의 등반 사고 사망률이 24%더라고요. 사고율이 그렇게 높아요? 맞아요. 4명 중 1명이 이제 등반 사고로 사망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대 혹은 어린 나 친구들도 그런 일을 겪고 있어서 좀 많이 제가 아픔을 느꼈었고 저도 히말라야를 2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자. 어떻게 컴퓨터 교실을 만들자. 유튜브를만 볼 수 있게 해줘도 이 친구들이 내가 접하는 정보의 양과 파키스탄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같아지겠다 생각하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달리 쉐르파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다른 선택지를 주자라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서 그 시작의 원인은 다 좀 살린다는 관점이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시니어 분들 자살률이 1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 중 1명이 이 우울증이라는 의학적인 진단을 또 받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마음 아래에서 이렇게 좀 일자리 쪽 창업을 결심하게 돼서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젊은 분께서 대단한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진 않았는데 네. 부모님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 혹은 남을 돕는 행동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셨는데 네. 또 그런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뭐 종교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이제 정기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예를 들면요. 기업 대상으로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송을 한다거나 뭐 요양원이나 공단 같은 데 정기적으로 밥차가 배송이 네. 간다거나 혹은 또 요즘엔 젊은 분들이 샐러드를 또 정기 배송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인 장소로 이동되는 형태의 배송을 정기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그쪽에서 저희가 그런 류의 배송만 대행을 맡게 해서 배송 업무를 하는 수행원들을 시니어분들을 채용하는 네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르신들이 좀 하기가 수월하겠네요. 막 바뀌거나 매일 배달 장소가 맞습니다. 바뀌거나 이러면 어렵잖아요. 주소 찾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꼬박꼬박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또 장점이 있죠. 되게 책임감 강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어른들이 좀 더 편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개발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층을 고용한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큰 약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사용 능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기 사용이 좀 안 그렇죠. 되니까 뭐 네. 어디 음식점 주문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을 고용하려면 한 분 한 분 알려주면은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이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부담을 시니어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시니어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 그리고 교육 매뉴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시니어분들이 손쉽게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인데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아마 보시면은 처음 그 어플을 쓰시더라도 내가 이 화면을 넘어가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겠다는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좀 그려질 거고 예. 그리고 훨씬 더 글씨가 크고 글씨가 양이 적어요. 그 선택할 게 좀 없군요. 몇 개. 맞아요. 예.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 단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습득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아닙니다. 그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시니어들이 많이 있을 수 정말 있거든요. 많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평균 64세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네, 이제 네. 나이대는 50대 후반, 55세에서 한 74세, 70대 중반까지의 그 정도의 나이대 범위대 분들이 근로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신 건 아니죠? 저희가 절반은 지금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절반은 좀 간접 고용이라는 형태의 좀 프리랜서 배송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니까 거길 보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네.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 강도가 센 거는 좀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송 사고 같은 것도 좀 깜빡하셔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저희가 이제 배송사고 지표를 한번 좀 통계를 내보니 네. 배송사고 발생률이 한 0.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99.4%는 해당하는 배송 건설에서 사고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저희도 되게 많은 우려 지적들을 받았었는데 이 정도의 확률이면은 사실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이거든요. 다른 배송에 혹시 이런 그 잘못된 그 확률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맞아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도 네. 99점 몇 %로 떨어집니다. 100% 사고 안 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통제를 했고 통제 못하는 영역은 한 0. 몇 %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게 없군요. 네. 이 좀 아무래도 그래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말 막 하기도 좀 어렵고 그게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게 시니어 분들께서 오시는 게 일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오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 나를 대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더 맞춰주고 계시고, 사실 그분들이 친구들을 만날 때 밖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회사를 찾아올 때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또 내가 수용적인 태도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니어라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가끔 좀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럴 기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이제 저희 담당하시는 운영 매니저분들과는 정기적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또 그중에서는 제가 사실 인원이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모든 분과 식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 저희가 90명 정도가 좀 90명. 네, 와, 굉장히 규모가 되는 건데요, 이게.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한 분씩 만나도 90일이 걸리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한 시간이 허락하는 선상에서 좀 만나 뵙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맞아요. 보고. 예. 어르신들을 부르는 호칭이 좀 특이하던데요. 네. 예. 뭐라고 부르세요? 저희는 프로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뭐 정현강 프로님, 임수민 맞아요. 프로님 이렇게 부르는군요. 맞아요. 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이름에 님자 붙이는 게 유행이라서 전 또 어르신들한테도 수민님, 현강님 할까 봐. 그렇게는 안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네. 예, 예. 급여는 어떻게 맞춰드리나요? 네. 급여는 저희가 사실 많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강도가 높고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 아니고 강도가 낮고 그에 따른 급여도 적절한 수준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적게는 일 3시간 주 5일을 일하셨을 때 네.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월에 최소 76만 원 정도, 또 일 6시간 주 5일 일했을 경우에는 월 155만 원에서 최대한 200만 원까지 네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할 때는 꽤 좀 쏠쏠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단시간 정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죠. 굉장히 우리 정 대표님 젊으시잖아요. 네. 지금 뭐 30 간 넘으셨나요? 네네네. 근데 어르신들하고 이제 일을 해보니까 네. 어떠신가요? 솔직히 좀 힘든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럴 텐데요. 아, 맞아요. 그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선은 좀 제가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저도 모든 시니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이제 그냥 편하게 쉬엄쉬엄 하러 와서 쉬엄쉬엄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고용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요즘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배송 주시는 소비자한테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은 서비스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되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먹고 있지는 않고 정말 저희는 이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뽑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특징이거든요. 네. 내일처럼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노동의 가치를 본인이 알고 그렇게 고객들을 대해준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일들이 많았죠. 네. 네네. 뿌듯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사실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창업하고 5년 정도 네. 되셨어요. 지금 처음과 비교해서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어떤 성장 가능성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저희는 크게 한 2단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이 회사의 모습이 정기 배송, 물류 회사를 창업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이제 이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좀 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배송 일이지만 사실 되게 인력 공급에 가까워요. 사람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이 결국에 다 배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5년 동안 쌓아온 이 시니어 근로자에 대한 변별력 또 교육 스킬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정말 일할 능력이 역량과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을 공급하는 또 중개하는 또 파견을 보내는 넓혀가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좀 1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많은 시니어분들을 모으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소비하시는 물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그런 것들과 제휴를 맺어서 우리 근로자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좀 발전입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젊은이들이 어떤 기성세대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감정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젊은 기업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 그 사업을 굉장히 이제 전공을 소프트웨어 벤처를 시작을 하시고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업도 굉장히 학창 시절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성공을 한 건 아니죠? 그럼요. 예, 실패담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정기 배송 업무를 맡김으로써 이렇게 좀 많은 성장의 좀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시니어 분들이 도보로 배달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저희의 시초였습니다. 맨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도보로 할 수 있는 거리의 배송 맞아요. 서비스. 맞아요. 그게 예. 저희가 할배달이라는 그런 서비스명을 가지고 그것도 이름이 재밌네. 할배달. 예.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1년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 결국에는 서비스는 종료하게 되었어요. 왜 실패했어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니어분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이분들이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 가설은 그러니까 저희가 도보로 갈 수 있는 동네에서만 주문을 받았는데 동네에서 몇십 년 동안 사셨으니까 저는 길 찾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파트는 그런데 주택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지도를 다 보고 가셔야 돼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정확히 찾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번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뭐 시간이 2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을 교육하는데 2주가 걸리는 거죠. 예. 근데 2주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시다가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해버리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도보배달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물량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해서 나왔던 시간의 물량이 너무 없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너무 예. 없어서 이게 일로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들쑥날쑥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로서 여기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많이 이탈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 그분들이 이제 거의 전부 이탈하셔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 맞아요. 이게 도보 이동 가는 거리면 뭐 최대 한 1km 반경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내죠, 그렇죠? 무조건. 네. 예,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많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마 이번 그 사업 그 구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착안을 하게 되셨는지요? 내일우리는. 딱 그 두 문제를 풀었더니 정기 배송 시장이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불특정한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장소로 갈 수 있나가 하나였고 두 번째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양을 정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 근데 그게 딱 정기 배송이라는 시장이 나온 거죠. 처음엔 사실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생각했어요. 네네.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전에 있던 시행착오에서 발생했던 큰 문제 두 개를 풀 수 있는 시장을 찾았더니 접목을 하니 이렇게 또 성장의 기회를 우연히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기 배송하는 업체들은 또 어떻게 뚫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거의 사실 사정하다시피 했던 것 같고 한 번만 써봐라. 가서 사정 하는 거. 진짜 거의 그리고 사정 플러스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아예 받지 않겠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었고 또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다는 자신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 가격 같은 것도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단가를 좀 낮췄나요? 단가를 조금 낮춘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어떻게 받아요?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들에 비해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싸진 않아요. 네네. 한 10% 정도 저렴한데 대신 저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이 배송원분들의 근태, 네.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래서 근속, 관리의 어떤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더 이분들께는 훨씬 더 고객분들에게 안심이 되는 거죠. 예, 좀 믿음이 저라도 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정기 배송 서비스 해주시면
그 고객사랑 사실 처음에 상담할 때 이렇게 시니어 직원분들만 있다고 하니까 네.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게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방해받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이 시니어 근로자에 대한 인식. 네. 그러니까 시니어 근로자라고 하면 불안한 거죠. 그걸 깨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 처음에 생각은 저희가 지금 뭐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뭐 한때 또 우체국,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저희를 쓰고 계시고 네. 이미 거의 뭐 100명 가까운 분들이 근로하고 계시니 이렇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고객사분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인식을 논리로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설득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보면 좀 다른데 경험해보기 맞아요. 전에는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고 저희는 지금까지 총 한 13억 정도의 네. 금액을 실제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계속 더 성장시키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정부 지원이나 투자를 통해서 첫 달 서비스는 뭐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송원들은 시니어분들, 어르신분들이지만은 또 사내 직원들은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로 소통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 세대가 바라는 소통 방식이 있고 우리가 해왔던 소통 방식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사실 많이 바로 잡아갔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니어분들의 이해도가 너무너무 높아져 버려서 괜찮지만 과거에는 뭐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럼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시니어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하시는지 아니면은 내가 시니어라면 시니어인데 네. 그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뭘 좀 신경 쓰면 좋은지. 되게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예.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일을 할 때 전화를 주고받을 때 용건만 하고 주고받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시니어 분들과 소통을 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직장에서 만났더라도 전화를 해서 용건만 주고받고 끊어버리면 엄청 싫어하셔요. 나 싫어하나? 기분 맞아요. 나쁜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죠. 시니어 분들이 나 싫어하나? 이 회사가 지금 나를 되게 불편해하나? 그렇게 느끼셔요. 맞아요. 그래서 저 카톡 같은 거 보낼 때도 네. 그래서 괜히 용건은 이만큼인데 앞에 안부를 이만큼 묻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사족이 필요해요. 항상 오늘 날씨는 어떻죠? 뭐 봄이도 오늘 같은 날씨면은 연락할 때도 누구누구 프로님 오늘 또 봄 기운이 한창 느껴진다. 어떠시냐? 얘기하시면 그래. 네. 프로님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일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 갖고 상처받지 말고 네. 젊은이들은 반대로 좀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 좀 사족을 좀 붙이고. 맞아요. 그겁니다. 네. 그럼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겠네요. 맞아요. 예. 네. 이게 아무리 이제 사회적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이니까 이익이 창출이 돼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창업하고 이제 올해 4년 되셨습니다. 네. 여태까지 사업이 그래도 잘 굴러오고 커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비결은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매년 받으면 매년 대답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5년 차에 하는 답변은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5년 차에 좀 느끼는 부분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나의 간절함을 사람들이 알아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우리 팀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 혹은 우리 프로님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 프로님들이 잘해서도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정기배송이라는 서비스까지 오게 됐고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프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좋은 뜻을 품고 있고 계속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좀 사업을 확장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보다는 죽는 해까지 하고 싶다는 언제까지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되게 슈바이처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한 90살에 한 9월, 10월쯤 돌아가셨는데 그 해 4, 5월까지도 아프리카의 새로운 병동을 이제 짓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편지를 주고받은 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뱉은 말을 60년 동안 지킨 거거든요. 네.
그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이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풀기로 말을 뱉었으니 제가 죽는 해까지 60년 정말 약간 감도 안 오는 그런 시간인데 예. 그 시간 지켜낼 수 있다라면 뭐 사업 성공과 규모와 상관없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좀 감동받았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참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봉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도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파키스탄에 가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을 때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학교 짓는 컴퓨터 교실 만드는 게 아니라 병원을 짓고 싶었어요. 병원. 그 친구들이 4명 중에 1명이 죽는 게 그러니까 안 죽어도 될 친구들인데 병원이 없어서 죽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일인데 네네.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 병원을 지을 방법은 도저히 안 떠올려서 차선책으로 제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개선을 했던 건데 제가 정말 기회가 돼서 큰 회사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게 되면 병원을 그쪽에 가서 빨리 짓고 싶은 게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얘기를 들을수록 점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니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응원을 저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이 행복하면은 우리의 미래도 젊은 분들의 미래도 저는 행복해지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시니어 분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인데 10대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20대도 1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30, 40대는 제가 통계나 못 봤는데 아마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연령 세대 간의 문제들은 다 별개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니어 분들이 행복하게 살면은 그분들이 바라본 세상이 행복하면은 그분들의 자녀들도 행복하실 거거든요. 네. 그분이 낳은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의 손녀들도 행복한 할아버지 보고 자랐으면은 그 손녀들이 보는 세상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세상의 전부는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어디 가서 영향을 받아도 부모가 주는 영향만큼 저는 절대 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시니어 분들이 행복해지면은 이 사회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사실 우리 전체죠. 우리 전체가 행복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일우리의 정현강 대표였습니다.